토론토 경찰청 본부의 대강당, 수백 명의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단상 위에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와 캐나다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그 중앙에는 제 반려견이자 이제는 어엿한 경찰견이 된 삽살개 백두가 위풍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 토론토 한인타운 근처에서 작은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김태민이라고 합니다. 이민 온 지는 벌써 15년이 훌쩍 넘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늘 고향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자부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 제게 백두는 단순한 반려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몇 해 전 고향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삽살개였는데,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만 해도 털북숭이 강아지였어요. 할아버지는 편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태민아, 이 개는 우리 집안이 대대로 키워온 삽살개의 후손이다. 삽살개는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복을 가져다 준다고 했거든. 너도 이국 땅에서 힘들 텐데 이 녀석이 너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 백두라는 이름은 할아버지께서 직접 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백두산처럼 우뚝 서서 당당하게 살라는 의미였죠. 백두는 여느 삽살개가 그렇듯 온순하면서도 의젓한 성격이었지만 낯선 환경에서는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백두의 성격 때문에 동네 공원에 산책을 나가면 다른 개 주인들의 시선을 받기 일쑤였죠. 저 개는 무슨 견종이에요? 처음 보는데. 좀 소극적인 것 같은데 사회성 훈련 좀 시키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상하기도 했지만 저는 백두의 그런 모습에서 오히려 우리 한국인의 차분함과 신중함을 보았습니다. 섣불리 나서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성격 말입니다. 저는 늘 백두에게 괜찮다, 백두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그냥 너 자신일 뿐이야 라고 다독여주곤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어느 평범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백두와 함께 도장 근처 하이파크로 산책을 나섰을 때였죠. 그날따라 공원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꽤 붐볐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잠시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젊은 아버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소피, 내 딸 못 봤어요?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아이를 잃어버린 아버지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그 넓은 공원에서 금방 사라진 아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때 더욱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목격자가 다급하게 뛰어와 소리쳤습니다. 방금 수상한 남자가 아이와 함께 주차장 쪽으로 가는 걸 봤어요. 검은색 후드를 입고. 순간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유괴의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누군가 재빨리 911에 신고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얌전히 앉아있던 백두가 갑자기 코를 벌렁거리며 뭔가를 감지한 듯 끙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주차장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며 낮게 짖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백두의 남다른 직감력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목줄을 살짝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백두야, 혹시 알겠니? 한번 찾아볼까? 백두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주차장 방향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저와 주변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그 뒤를 따랐죠. 백두는 주차장을 지나 인근 숲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무성한 덤불 뒤편에서 멈춰 서더니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후드를 입은 한 남성이 어린 소피를 데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백두의 거센 짖음소리에 놀라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뒤쫓아온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소피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고 곧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백두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세상에, 저 개가 정말 아이를 구한 거네요. 믿을 수 없어요.
마치 경찰견 같은데.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얌전하다고만 생각했던 우리 백두가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때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 중에 정복을 입지 않았지만 어딘가 예사롭지 않은 풍채의 한 중년 남성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토론토 경찰청 K9 부대 소속의 중령 데이비드 스미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방금 전 백두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스터 김, 혹시 이 개를 경찰견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볼 생각 없으십니까? 방금 이 녀석이 보여준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추적 본능과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경찰견이라니요? 우리 백두가요? 물론 백두가 똑똑하고 의젓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경찰견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경찰견 훈련은 매우 힘들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백두는 삽살개인데 과연 서구식 경찰견 훈련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중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일 겁니다. 대부분의 경찰견은 저먼 shepherd나 벨지안 말리노이즈 같은 특정 견종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동양 견종, 특히 삽살개가 경찰견으로 활약한 사례는 이곳 토론토에서는 전무합니다. 그는 잠시 백두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견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 능력이니까요. 오늘 이 녀석은 분명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후각, 직감, 상황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의지까지. 이 모든 것이 우수한 경찰견의 조건입니다. 그의 말에는 왠지 모를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백두가 정말로 토론토 경찰견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 삽살개의 우수성을 이 캐나다 땅에 널리 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그것은 단순히 한 마리 개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백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녀석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꼬리를 흔들며 제 얼굴을 하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네, 중령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백두라면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을 모든 사람이 지지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 수진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정적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쳤어요? 백두가 무슨 경찰견이에요? 그것도 삽살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우려가 가득했습니다. 경찰견 훈련이 얼마나 험한지 알아요? 공격 훈련도 받아야 하고 위험한 현장에도 투입되고 우리 순한 백두가 그런 걸 견딜 수 있을까요? 게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백두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당신도 우리 가족도 모두 힘들어질 거예요. 아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경찰견 훈련은 매우 엄격하고 위험한 과정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삽살개라는 견종 자체가 서구 사회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죠. 더 큰 문제는 한인 커뮤니티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음 날 태권도 도장에 나갔을 때 학부모들과 동료 사범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태민 사범님, 정말 백두를 경찰견으로 만들려고 하세요? 한 학부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삽살개가 경찰견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경찰견은 보통 shepherd나 그런 큰 개들이 하는 걸로 아는데. 다른 학부모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혹시 실패하면 우리 한인 커뮤니티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한국계는 안 된다는 소리 들을까봐 걱정되네요.
그들의 말에서 저는 묘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제 개인의 도전이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 전체의 명예가 걸린 일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같은 도장의 부사범인 박형이 따로 저를 불러내어 한 말은 더욱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태민아, 형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이번 일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백두가 아무리 똑똑해도 삽살개는 삽살개야. 경찰견은 전문적인 일이고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기준이 있어. 괜히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을 거야. 박형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제 도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저는 백두를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이 결정이 옳은 것일까? 혹시 제가 무모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백두의 맑은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그날 공원에서 보여준 그 놀라운 직감과 용기가 떠올랐습니다. 분명 이 녀석에게는 남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스미스 중령의 안내에 따라 토론토 경찰청 본부의 K9 훈련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넓은 훈련장에는 이미 여러 마리의 shepherd와 말리노이즈들이 핸들러, 경찰관들과 함께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용 넘치는 모습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고 털이 복슬복슬한 우리 백두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훈련 총책임자인 서전트 톰슨은 팔짱을 낀 채 백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회의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중령님, 이 개가 정말 오늘 테스트 받을 그 개가 맞습니까? 애완견 박람회에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요. 그의 빈정거림에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주변의 다른 핸들러, 경찰관들도 슬쩍슬쩍 백두를 쳐다보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런 조그만 개가 뭘 하겠어? 삽살개? 그게 뭐지? 처음 들어보는데. 아무래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비웃음 섞인 목소리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톰슨 서전트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서전트님, 우리 백두는 보기보다 강하고 똑똑합니다. 기회를 주시면 분명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삽살개는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매우 영리하고 충직한 견종입니다. 톰슨 서전트는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이었지만 스미스 중령의 추천이 있었기에 마지못해 테스트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기본적인 복종 훈련과 장애물 통과였습니다. 백두는 평소 저와 함께 기본적인 훈련을 해왔던 터라 앉아, 엎드려, 기다려 같은 기본 명령어는 곧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경찰견 훈련장의 높은 장애물과 복잡한 터널은 백두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덩치 큰 개들이 가볍게 뛰어넘는 1.5m 높이의 장애물 앞에서 백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역시 체격이 문제네요. 톰슨 서전트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목이 터져라 백두를 응원했습니다. 백두야, 할 수 있어. 뛰어. 제 목소리에 용기를 얻었는지 백두는 이를 악물고 장애물을 뛰어넘으려 했지만 첫 번째 시도에서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장애물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터널 통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훈련견들은 거침없이 터널을 통과했지만 백두는 입구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삽살개 특유의 신중한 성격이 이런 순간에는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다른 훈련견들처럼 세련되거나 빠르지는 않았지만 백두의 눈빛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음은 후각 테스트였습니다. 훈련장 한쪽에 여러 개의 동일한 상자를 놓고 그중 하나의 특정 냄새가 밴 천조각을 숨겨 찾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훈련받은 shepherd 한 마리가 투입되었습니다. 이 녀석은 몇 번 끙끙거리더니
금세 목표물을 찾아냈습니다. 역시 엘리트 경찰견다웠습니다. 이제 백두 차례였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백두를 바라보았습니다. 백두는 상자들 사이를 오가며 신중하게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개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어느 순간 한 상자 앞에서 딱 멈춰 서더니 앞발로 상자를 긁으며 제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톰슨 서전트가 다가가 상자를 열어 확인했고 그 안에는 정확히 목표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겠지. 톰슨 서전트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백두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비록 느리고 서툴렀지만 결과는 분명했으니까요. 이후 진행된 여러 테스트에서 백두는 때로는 서툴렀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사람의 채취를 따라가는 추적 훈련에서는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한국의 사냐를 누비며 조상들과 함께했던 삽살개의 피가 백두의 몸속에도 흐르고 있음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평가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테스트가 모두 끝나고 스미스 중령과 톰슨 서전트는 한참 동안 무언가를 상의했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스미스 중령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스터 김, 오늘 백두는 나름대로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경찰견으로 활약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신체적 능력과 반응 속도 면에서 다른 견종들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집니다. 경찰견은 생명이 걸린 위급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판단과 행동이 필요한데 백두는 너무 신중해요. 스미스 중령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백두는 분명 똑똑하고 후각도 뛰어났지만 경찰견에게 요구되는 적극성과 공격성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중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만약 정말로 도전해보고 싶으시다면 6개월간의 집중 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백두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보는 거죠.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고 그동안 백두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6개월 후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두를 내려다보니 녀석은 여전히 꼬리를 흔들며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6개월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훈련은 상상 이상으로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백두에게는 젊고 패기 넘치는 경찰관 마크 톰슨이라는 핸들러가 배정되었습니다. 톰슨 서전트의 아들이기도 한 마크는 처음에는 동양에서 온 이 작은 개에게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주로 덩치 크고 힘 좋은 shepherd나 말리노이즈를 다뤄왔기 때문에 백두의 다소 예민하고 신중한 성격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삽살개 특유의 한 주인만 섬기는 기질 때문에 백두는 낯선 핸들러인 마크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훈련 초기에는 마크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거나 심지어 으르렁거리며 반항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젠장, 이 개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말을 안 들어요. 차라리 로봇을 다루는 게 낫겠어요. 마크는 종종 좌절하며 제게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마크에게 삽살개의 특성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피서 마크, 삽살개는 기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해요. 한번 신뢰를 얻으면 목숨까지 바쳐 당신을 따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는 마크에게 한국어로 된 몇 가지 기본적인 명령어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 돼, 이리 와, 잘했어 같은 말들을 함께 사용해 보라고 했죠. 저는 매일 훈련장을 찾아 백두와 마크를 응원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김밥과 불고기를 마크에게 건네며 백두가 좋아하는 한국산 육포 간식을 몰래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마크도 점차 제 진심을 알아주었고 백두에게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툰 한국어로 백두야, 잘했어라고 말하며 백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백두도 조금씩 마크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듯 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은 역시 다른 경찰견들과의 경쟁이었습니다. 훈련은 크게 추적, 수색, 공격 및 방어 훈련으로 나뉘었는데 특히 모의 범인 제압 훈련에서 백두는 체격적인 불리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호 장비를 착용한 거구의 교관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면 다른 셰퍼드들은 맹렬하게 짖으며 달려들어 팔을 물고 늘어졌지만 백두는 그 엄청난 위압감에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역시 동양계는 안 돼. 저러다 자기 몸도 못 지키겠다는 식의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제 마음은 아팠습니다. 더욱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같은 한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한인회에서 저를 따로 불러내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민 씨,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처음에는 응원했어요. 하지만 지금 한인 커뮤니티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백두가 훈련에서 계속 뒤처진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한인회 회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당신의 도전 정신은 인정하지만 이제는 적당한 선에서 포기하는 것도 지혜 아닐까요? 괜히 끝까지 가서 망신만 당하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가슴에 칼이 꽂힌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응원해줘야 할 동포들로부터 포기하라는 말을 들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백두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백두야, 미안해. 형이 너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까? 하지만 백두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체격이 작다면 다른 장점을 살리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백두는 민첩성과 기습 공격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구의 상대가 방심한 틈을 타 번개처럼 달려들어 발목이나 다리, 뒤쪽을 공격하는 전술을 스스로 터득한 것입니다. 이는 정석적인 경찰견 훈련 방식과는 조금 달랐지만 실전에서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톰슨 서전트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백두의 영리함과 상황 대처 능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녀석, 보통 놈이 아니야. 싸우는 법을 스스로 깨우치고 있잖아. 마치 작은 야생 늑대 같군. 훈련이 시작된 지 3개월째, 백두의 진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색 훈련에서는 백두의 진가가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특히 복잡하게 얽힌 건물 내부나 좁은 공간에서 숨겨진 물건이나 사람을 찾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다른 개들이 놓치기 쉬운 미세한 냄새의 변화를 백두는 귀신같이 감지해냈습니다. 어느 날 있었던 일입니다. 약물 탐지 훈련 중에 교관들이 아주 교묘하게 숨겨둔 소량의 모의 약물을 다른 모든 훈련견들이 찾아내지 못하고 포기했는데 백두만이 끈질기게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무려 2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건물 곳곳을 뒤진 끝에 환풍구, 깊숙한 곳에 숨겨진 약물을 정확히 찾아내어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훈련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마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백두를 번쩍 안아올리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봤지? 이게 바로 내 파트너 백두야. 코리아 넘버1. 그 사건 이후 백두를 바라보는 동료 경찰관들과 교관들의 시선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시하거나 얕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백두의 영민함과 특별한 능력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다가와 질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신이 나서 삽살개의 역사와 우수성에 대해 설명해주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삽살개는 복을 가져다주는 개로 여겨져요.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가정을 지킨다고 믿어왔죠. 그만큼 충성심과 보호 본능이 뛰어나거든요. 한번 주인을 정하면 절대 배신하지 않고 위험에서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이 강해요. 제 설명을 듣는 외국인 경찰관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그들은 연신 어메이징, 그레이트를 외치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백두라도 된 것처럼, 아니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뿌듯했습니다. 백두의 실력이 점차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한인 커뮤니티의 분위기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이제는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태민 씨, 요즘 백두 이야기가 한인 사회에서 화제더라고요. 한인 신문사 기자가 저를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정말 삽살개가 캐나다 경찰견이 될 수 있다면 우리 한인들에게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전통 견종이 서구 사회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문화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잖아요. 태권도 도장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백두의 훈련 소식을 궁금해하며 자주 물어보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백두 삼촌이라며 저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 태권도 수업에서도 백두의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백두를 보세요. 처음에는 작고 약해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더니 이제 어떻게 되었나요? 태권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어도 꾸준히 연습하면 반드시 늘 수 있어요. 아이들은 백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백두처럼 되고 싶다며 더욱 열심히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된 지 4개월째, 드디어 백두에게 첫 번째 실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아직 정식 경찰견은 아니었지만 훈련 차원에서 실제 수색 작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토론토 시내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폭발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쇼핑몰 어딘가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쇼핑몰을 폐쇄하고 폭발물 탐지견들을 투입했습니다. 백두도 마크와 함께 훈련 차원에서 투입되었습니다. 저는 훈련장에서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백두가 실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다른 경험 많은 경찰견들은 체계적으로 수색을 진행했지만 백두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낯선 환경과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긴박한 분위기에 압도당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다른 경찰견이 의심스러운 가방을 발견했고 다행히 그것은 장난으로 버려진 가짜 폭탄이었습니다. 하지만 백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날 밤 마크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미스터 김, 오늘 백두는 실망스러웠어요. 훈련장에서는 그렇게 잘하더니 정작 실전에서는 위축되어 버리네요. 아직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마크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백두는 분명 능력이 있지만 아직 실전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소식이 한인 커뮤니티에도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 도장에 나갔을 때 몇몇 학부모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태민 사범님, 백두가 첫 실전에서 별로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또 다른 학부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너무 무리하신 건 아닐까요? 아직 시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저는 그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받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일까? 백두에게 무리를 시킨 것일까? 그날 밤, 저는 백두와 함께 공원을 걸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백두는 여전히 제 옆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지만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백두야, 미안해. 형이 너를 너무 재촉한 것 같다. 천천히 가자. 응. 하지만 백두는 제 손을 핥으며 마치 괜찮다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패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백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토론토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7살 남자아이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해질녘 놀이터에서 놀던 제이콥이라는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부모는 거의 실신 직전이었고
지역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총동원되어 수색에 나섰지만 밤이 깊어지도록 아이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11월의 토론토는 이미 꽤 추워져서 아이가 밤새 밖에 있다면 저체온증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 지휘관이 K9 부대 지원을 요청했고 백두와 마크가 급파되었습니다. 스미스 중령은 이번이 백두에게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백두는 아이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놀던 장난감의 냄새를 맡은 후 곧바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주택가 골목과 인근 야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수색팀들이 이미 여러 차례 지나간 곳이었지만 백두는 무언가 다른 단서를 찾는 듯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백두가 갑자기 야산으로 향하는 좁은 오솔길 앞에서 멈춰 서더니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경사가 가파르고 덤불이 우거져서 사람들이 미처 수색하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마크와 동료 경찰관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가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는 발을 헛디뎌 작은 도랑 아래로 굴러떨어져 있었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백두가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그 어둠 속에서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그 좁은 오솔길은 일반적인 수색 경로에서 벗어난 곳이었기 때문에 백두의 예리한 후각과 직감이 없었다면 아이는 밤새 추위에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무사히 구조되어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고 아이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백두와 마크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백두가 아니었다면.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백두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사건은 토론토 지역 방송과 신문에도 크게 소개되었습니다. 한국 삽살개 경찰견 실종 아동 구조의 영웅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백두의 사진과 함께 한국의 삽살개에 대한 자세한 소개도 덧붙여졌습니다. 특히 삽살개가 한국의 전통 견종으로 오랫동안 가정을 지키고 복을 가져다주는 개로 여겨져 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비록 작은 기사였지만 백두의 용감한 활약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 고향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태민아, 너 요즘 한국에서도 유명해졌더라. 인터넷 뉴스에 백두 이야기가 나왔어. 캐나다에서 활약하는 한국 삽살개라고 말이야. 그 소식을 들으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키우던 삽살개가 이렇게 멀리 캐나다에서 인정받고 그 소식이 다시 고향까지 전해지다니. 한인 커뮤니티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걱정과 우려 대신 자부심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태민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한국의 개가 이렇게 활약하다니. 백두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좋아질 것 같아요. 태권도 도장에는 백두를 보러 오는 사람들로 연일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백두의 용감한 활약상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신이 나서 백두 이야기와 함께 한국의 문화, 그리고 삽살개의 우수성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삽살개는 단순히 반려동물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특별한 존재죠.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복개라고도 불러요. 그만큼 영험한 개라고 여겨져 왔어요.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메모까지 해가며 진지하게 듣기도 했습니다. 백두의 명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토론토 시내에서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 소탕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오랫동안 이 조직을 추적해왔지만 그들은 매우 교묘하게 마약을 숨기고 운반하여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조직은 특히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작전 당일 수십 명의 무장 경찰이 조직의 아지트로 의심되는 한 대형 창고를 급습했습니다. 창고 내부는 복잡한 미로처럼 되어 있었고 곳곳에 마약을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백두의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다른 마약 탐지견들이 창고의 일반적인 구역을 수색하는 동안 백두는 유독 한쪽 벽면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벽을 앞발로 긁고 끙끙거리며 지저댔습니다. 마크와 동료 경찰관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백두의 확신에 찬 행동에 벽을 부수기로 결정했습니다. 벽을 허물자 그 안에는 엄청난 양의 마약과 현금이 숨겨져 있는 비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조직의 핵심적인 마약 은닉 장소였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비밀 공간에서 발견된 장부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조직의 유통망과 고객 명단, 그리고 자금 세탁 경로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백두가 아니었다면 이 결정적인 증거는 영원히 발견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두의 진정한 영웅적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토론토 시내 중심가에 테러 위협이 발생했습니다. 한 극단주의 단체가 토론토의 랜드마크인 CN타워 근처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이 시간 내에 폭발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가용한 폭발물 탐지견을 투입했습니다. 백두도 마크와 함께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CN타워 주변은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라 신속한 대피와 동시에 폭발물을 찾아내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넓은 지역이라 모든 곳을 샅샅이 수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다른 경찰견들은 주요 건물과 도로를 중심으로 수색했지만 일시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점점 촉박해지고 현장 지휘관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백두가 특별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개들이 수색하지 않은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더니 한 구석에 주차된 승합차 주변에서 격렬하게 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크가 급히 폭발물 처리반을 호출했고 전문가들이 승합차를 조사한 결과 정말로 대량의 폭발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이 시간 후에 터지도록 설정된 정교한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만약 백두가 찾아내지 못했다면 정말로 큰 참사가 벌어질 뻔했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은 신속하게 폭탄을 해체했고 토론토 시민들은 안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캐나다 전국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한국 삽살개, 토론토를 테러로부터 구하다라는 헤드라인이 주요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백두의 활약은 이제 토론토를 넘어 캐나다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백두와의 인터뷰를 요청했고 저는 연일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특히 CBC 방송국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삽살개 백두, 캐나다의 새로운 영웅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백두의 훈련 과정부터 실제 활약상까지 그리고 한국의 삽살개 문화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제작진은 한국까지 날아가서 진도의 삽살개 보존센터를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삽살개의 역사와 특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삽살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이 깃든 문화유산이에요. 충성심과 보호 본능, 그리고 영적인 능력까지 갖춘 특별한 존재죠.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캐나다 전역에서 한국과 삽살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문화원에는 삽살개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했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캐나다인들도 늘어났습니다. 저희 태권도 도장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백두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태권도에 관심을 갖는 서구인들도 많아졌습니다. 미스터 김, 백두처럼 강하고 용감해지려면 태권도를 배워야겠어요. 한 캐나다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신력과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저는 이런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백두 한 마리가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백두의 성공은 다른 지역 경찰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까지 경찰견이라고 하면 독일 셰퍼드나 벨기에 말리노이즈만을 떠올렸던 캐나다의 여러 경찰서에서 삽살개 도입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몬트리올, 밴쿠버, 캘거리 등 주요 도시의 경찰 관계자들이 직접 토론토를 방문하여 백두의 훈련 모습과 실제 활약상을 견학하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백두의 놀라운 지능과 적응력, 그리고 무엇보다 핸들러와의 끈끈한 유대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느 날 스미스 중령이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만면에 웃음을 띤 채 제게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미스터 김, 이 모든 것이 당신과 백두 덕분입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삽살개라는 이토록 훌륭한 보석을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서류에는 캐나다 경찰견 다양성 증진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백두의 성공을 바탕으로 다양한 견종의 경찰견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토론토의 거리는 더욱 안전해질 것이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삽살개가 있을 겁니다. 스미스 중령의 말에 저는 또다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느덧 6개월간의 훈련 기간이 끝나고 최종 테스트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테스트는 실제 범죄 현장을 방불케 하는 복합적인 시나리오로 진행되었습니다. 인질극 상황에서 범인의 위치를 파악하고 숨겨진 폭발물을 찾아내며 도주하는 범인을 추적하여 검거하는 종합적인 임무였습니다. 테스트 당일 훈련장에는 경찰청 고위 간부들과 언론진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백두의 최종 테스트가 단순한 개인의 시험이 아니라 새로운 경찰견 프로그램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훈련견들이 차례로 테스트에 임했고 백두와 마크는 거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마침내 백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마크의 수색 명령과 함께 백두는 쏜살같이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내부에는 여러 개의 방과 복잡한 통로가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곳곳에는 교관들이 설치해 놓은 함정과 교란 작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백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리한 후각과 청각을 이용하여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폭발물 의심 물체를 찾아내는 임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 마크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두가 폭발물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 위치는 2층 복도 끝 세 번째 방 앞. 폭발물 처리반이 긴급 투입되었고 백두가 찾아낸 것은 정확히 목표 지점이었습니다. 그 정확한 위치 선정 능력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다음은 인질범이 숨어있는 방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여러 개의 방 중 한 곳에 인질과 함께 숨어 있었고 다른 방에는 마네킹 등을 이용한 교란 장치가 있었습니다. 다른 훈련견 중 일부는 이 교란 작전에 속아 엉뚱한 방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두는 달랐습니다. 각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더니 망설임 없이 한 방문 앞에서 세차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정확히 인질범 역할을 맡은 교관이 인질과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임무는 도주하는 범인을 추적하여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범인 역할을 맡은 교관이 건물 뒤편으로 빠져나가 숲으로 도주하자 마크가 백두 추적 하고 외쳤습니다. 백두는 마치 한 마리의 야생 늑대처럼 땅을 박차고 달려나갔습니다. 숲속은 어둡고 지형도 험했지만 백두는 놀라운 속도와 민첩성으로 범인을 추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속에서 격렬한 몸싸움 소리와 함께 교관의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마크가 무전으로 외쳤습니다. 범인 검거 완료. 백두가 해냈다. 이 녀석 정말 대단해. 모든 테스트가 끝나고 캐나다 경찰청의 고위 간부들이 모여 최종 평가를 내렸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전체 테스트 참가견 중 최고 점수로 말입니다. 백두는 당당히 토론토 경찰청의 정식 경찰견 멤버로 임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 역사상 최초의 삽살개 경찰견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순간 훈련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백두와 마크에게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또다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작은 삽살개가 한국에서 온 우리 백두가 마침내 해낸 것입니다. 저는 백두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그 따뜻한 체온을 느꼈습니다. 백두야, 정말 장하다.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백두가 캐나다 전국 경찰견 시상식에서 올해의 최우수 경찰견상의 후보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시상식은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열렸고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경찰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와 가족, 그리고 태권도 도장 식구들까지 모두 오타와로 향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백두를 응원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마치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를 응원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시상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경찰청 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수백 명의 경찰관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여러 부문의 시상이 진행되었고 마침내 가장 영예로운 올해의 최우수 경찰견상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올해의 최우수 경찰견상은 토론토 경찰청 소속 삽살개 백두. 사회자의 발표와 함께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단상 위로 백두와 마크, 그리고 저까지 함께 올라섰습니다. 캐나다 경찰청장이 직접 백두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었고 백두는 마치 자신이 받아야 할 상이라는 것을 안다는 듯 위풍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관중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부심과 감사함, 그리고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한때는 작고 소심하다고 여겨졌던 삽살개 한 마리가 어떻게 이 멀고 먼 타국 땅에서 이토록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백두의 성공은 단순히 한 마리 개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시상식 후 열린 리셉션에서 캐나다 경찰청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미스터 김, 백두는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그는 한국과 캐나다를 잇는 문화 외교관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간 대사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백두의 용맹함과 충성심은 토론토 시민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동양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여겨졌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경찰견을 배출한 문화 선진국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두의 성공 이후 캐나다 전역에서 삽살개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여러 경찰서에서 삽살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일반 시민들도 삽살개를 반려견으로 입양하려는 문의가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삽살개 보존 단체에서는 캐나다로 삽살개를 분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양국 간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저희 태권도 도장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백두를 보러 온 사람들이 태권도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수강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백두처럼 강해지고 싶다며 열심히 태권도를 배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습니다. 현재 백두는 토론토 경찰청의 에이스 경찰견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마크와의 호흡도 완벽해졌고 둘은 이제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백두를 주인공으로 한 어린이 책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용감한 삽살개 백두의 모험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캐나다와
한국에서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또한 백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도 진행 중입니다. 할리우드의 한 제작사에서 관심을 보여 더 큰 스케일의 영화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두의 후배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삽살개들이 토론토 경찰청에서 훈련을 받고 있고 몬트리올과 밴쿠버에서도 삽살개 경찰견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삽살개 경찰견 훈련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두와 함께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삽살개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 영광스러운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토론토 경찰청 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올해의 경찰견 시상식에서 백두가 평생 공로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캐나다 경찰견 역사상 최초로 외국 견종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단상 위로 백두와 마크, 그리고 저까지 함께 올라서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장님과 경찰청장님이 직접 백두의 목에 특별 제작된 금메달을 걸어주었고 백두는 마치 자신이 받아야 할 상이라는 것을 안다는 듯 위풍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중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부심과 감사함, 그리고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한때는 작고 소심하다고 여겨졌던 삽살개 한 마리가 어떻게 이 멀고 먼 타국 땅에서 이토록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백두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배경에는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삽살개의 우수한 혈통과 기질,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한국인의 강인한 정신력이 함께 녹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백두는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과 캐나다를 잇는 문화 외교관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간 대사였습니다. 백두의 용맹함과 충성심은 토론토 시민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동양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여겨졌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경찰견을 배출한 문화 선진국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백두와 함께 그리고 제가 만드는 한국 음식과 태권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려 나갈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국 정부에서도 백두의 활약을 높이 평가하여 해외 문화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백두의 이야기를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전 세계에 배포할 계획도 있다고 하네요. 캐나다에서도 백두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토론토시에서는 백두의 동상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매년 백두의 날을 제정하여 한국과 캐나다 우정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백두의 성공으로 인해 양국 간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삽살개들이 캐나다로 오는 교환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시작되었고 캐나다의 경찰관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삽살개 훈련법을 배우는 연수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들을 지켜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백두 한 마리로 시작된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 이야기는 삽살개 백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개 한 마리의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 편견을 이겨내는 용기, 그리고 문화적 자긍심의 소중함이 담겨 있습니다. 백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크기나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노력이 진정한 성공을 만든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세계에 알릴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재 백두는 여전히 토론토 거리를 지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작지만 큰 꿈을 가진 한국의 삽살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